네, 반갑습니다. 어, 어린이랑 동반하지 않고 오신 분도 계신가요? 그냥 안 계신가요? 아, 다 함께 오셨구나.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어린이들은 신청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원래 책을 좋아하세요? 네, 원래 책을 좋아하세요? 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보통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린이들 짐작하시죠? 친구들이 책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죠. 애들이 별로 인기 많이 없죠. 책 말고 뭐가 인기 있어요? 게임, 웹툰, 유튜브 이런 거 더 인기 있죠.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어린이 분들은 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린이와 함께 오신 어른들께서도 양육자분들께서도 책을 좋아하시거나 또는 예전에 책을 좋아하셨던 어린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학교에서 어린이들한테 물어보면 책을 좋아하냐고 제가 이제 학교에 강연 갔을 때 물어보면 어린이들이 막 한 목소리로 아니요 그래요. 큰 소리로 아니요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책을 평생 안 좋아하진 않았을 텐데 언제 책을 좋아했었냐고 물어보면 보통 친구들이 몇 살 얘기할 것 같아요. 몇 살? 8살? 맞아요. 뭐 비슷해요. 6살, 7살, 8살 뭐 이 정도 얘기해요. 가끔 막 전생 이렇게 말하는 어린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는 아니고 한 유치원 때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여러 군데 학교를 다니면서 어린이들 만나보면 사실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이 좀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떨어지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유치원 때 그림책은 다들 좋아했던 것 같고 지금 어린이들이 태어난 다음에는 이미 우리나라에 그림책이 되게 많아진 다음이어서 좋은 그림책들을 그때 많이 읽고 자랐고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공통으로 읽은 정말 똑같은 반가운 반응을 하는 그림책들도 좀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옛날 순수했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생각나시죠? 자, 구름빵은 다 보셨죠? 이제는 세계적인 그림책이 되고 있는 구름빵과 이것도 다 보셨죠? 뭐 돼지책도 다 보셨죠? 이것도 좋아하셨잖아요, 옛날에. 그쵸? 그리고 강아지똥도 다 많이 좋아하셨고 이것도 기억나시죠? 이 책도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치원 다닐 때 그때 어린이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는 그림책입니다. 저는 그림책 지금도 좋아해서 이제 자주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그림책이 있으면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정작 그림책을 많이 보는 나이였을 때는이라고 하면 어린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안 믿어주실까봐 제가 증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옛날엔 귀여웠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귀여웠을 때는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아마 우리나라 작가가 만든 그림책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은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긴 하셨죠? 이런 거밖에 없었지만 그림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 저는 특히 인어공주는 너무 슬픈 마음으로 읽었던 기억도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책을 제일 재밌게 많이 읽었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였어요. 여기 혹시 5학년 계세요? 5학년? 계시는구나. 5학년 생활 괜찮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에 5학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6학년의 장점은 이제 운동장 나가서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런 점은 좋지만 중학교가 너무 코앞에 있잖아요. 그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5학년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5학년이 더 좋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전에도 친구가 있었지만 5학년 때 되게 친한 단짝 친구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다니니까 학교 생활도 되게 재밌었고 책도 더 재밌게 많이 읽었어요. 그 친구랑 저랑 다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 읽고 뭐 서로 빌려주기도 하고 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친구끼리 그런 마음 아시죠? 되게 친한 친구일 때 친한 친구라서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약간 좋아하는 만큼 신경 쓰이는 것도 있잖아요. 좀 더 지기 싫고 그런 마음도 약간 있잖아요. 친한 친구니까. 저도 그 친구랑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특히 책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5학년, 6학년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떤 경쟁심이 있었냐면 누가 더 어른 책을 읽나 하는 그런 경쟁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한 6학년 때부터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잘 이해도 못했던 것 같은데 어른들 보는 막 두꺼운 소설책 그때 폭풍의 언덕 같은 책도 읽은 기억이 나고 그런 어려운 책 읽고 아닌 척하면서 친구한테 은근히 나 이거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랑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나중에 이런 책을 쓰는 작가가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5학년, 6학년 때 처음으로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쭉 노력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저 되게 많이 바뀌어서 이게 하고 싶었다, 저게 하고 싶었다 마음이 많이 바뀌었고, 딱히 뭐 하고 싶은 거 그런 게 없었던 적도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진짜 내가 할 일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저는 언제든지 책은 좋아했었어요. 언제나 책을 좋아해서 뭐 그림책, 동화책, 소설책부터 시작해서 만화책, 과학책, 역사책, 책을 다 좋아했기 때문에 책을 만드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재밌게 할 수 있고 제일 실증을 안 내고 할 수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잘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 생각했던 걸로 돌아가서 글을 써서 책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처음으로 낸 책인데 이 책이 2006년도에 나왔으니까 이제 어느덧 여러분 여기 와 계시는 어린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장수만세나 플레이볼이나 로봇의 별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화는 아니고 작가라는 직업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느낌에 네. 아니면 책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약간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좋아하다 지금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건데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있었는데요. 이 중에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 강아지 내려주세요. 고양이 내려주세요. 그럼 이런 분들은 안 계세요? 나는 강아지든 고양이든 사람 말고는 별로 관심 없다? 있으실 텐데요. 어른들은 왜 손 안 드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손 드셔. 아무도 없으세요? 엄마한테 대답을 강요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동물을 뭐 싫어한 건 아니지만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 어렸을 때도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어른이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작가가 되고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 저희 집에 어쩌다가 얘를 데려오게 됐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어른들께서는 약간 짐작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쉬어가는 퀴즈랄까요? 제가 어쩌다 강아지를 안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데려왔을까요? 네. 누가 선물해줘서? 아니에요. 네. 길가에서 버려져서 아니에요. 제가 그런 훌륭한 행동은 아직 해보지 못했고 뭘 것 같아요? 친척이 잠깐 많이 쓰면서 그 동물에 네. 그것도 결과적으로 좀 연결은 되지만 그건 아니었고, 여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저 같은,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저희 딸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이가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데리고만 와라. 제가 좀 사람이 순진해요. 그래서 정말 데리고 왔는데, 천만다행히 이제 제가 얘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강아지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애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에 속아서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건데 저희 강아지가 얘가 예뻐지니까 다른 강아지도 좋고 강아지가 좋으니까 고양이도 좋고 뭐 그렇게 동물한테 점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서울에 사는데 전에 인왕산 근처에 살 때 강아지들 데리고 산에 이렇게 산책하러 올라갔다가 산에서 들개를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전 같았으면 들개를 보는 즉시 도망치고 다시는 그 산에 안 갔을 텐데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도망은 쳤는데 집에 와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전 같으면 정말 안 그랬을 텐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걔는 왜 거기서 주인도 없이 살까? 뭘 먹고 살까? 좀 추울 때였는데 이제 어떡하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다시 산에 가서 들개가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들개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좀 찾아보기도 하고 들개에 대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저희 동네 뒷산을 배경으로 들개가 나오는 이야기로 악당의 무게라는 동화를 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책 정리를 막 하고 있었는데 책 정리를 하다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텔레비를 틀어놨는데 돌리다 보니까 사자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틀어놓고 막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정신없이 그걸 보게 됐어요. 그게 어떤 내용, 어떤 장면이었냐면 암사자로 이루어진 사자 무리가 버팔로를 사냥하는 장면이었어요. 아, 그쵸. 생각나시죠? 완인이의 첫 장면이죠. 그 장면을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사자한테 푹 빠져서 정신없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떤 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자는 뭐랄까요?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동물의 왕이라고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사냥에 실패를 되게 많이 하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강해 보이는데, 또 혼자서는 절대 못 살고, 되게 사나운데 자기네끼리는 되게 다정하고, 이런 점들이 되게 흥미롭게 느껴져서, 사자한테 반하기도 하고, 관심도 더 갖게 됐는데, 사자가 사는 장소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자는 어디 살죠? 초원. 어디 있는 초원에 살아요? 아프리카, 그쵸. 원래는 뭐 호주 말고 거의 전 세계 초원에 사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어디만 있냐면 아시아에서는 인도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인도의 깊은 숲속에 사자들이 한 200마리 모여 사는 지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아닌 곳에서는 거기가 유일하게 사자가 사는 서식지고 나머지는 이제 다 아프리카에만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도 지금은 도시가 많고 하니까 어디나 사자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생동물이 많이 사는 지역에 크게 울타리를 치고 동물들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지만 밖에 못 나오고 대신에 사람도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국립공원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놨는데요.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이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 국립공원이에요.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야생동물의 천국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그렇게 좋은 별명이 붙은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선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넓이가 우리나라 경상북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말이 공원이지 정말 어마어마한 땅에 200만 마리의 동물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실제로 붙어 있는 표지판인데요. 위쪽에는 영어고 밑에 한 줄은 이제 되게 좀 뜻을 알 수 없는 낯선 말이잖아요. 이게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인 스와힐리어라는 말인데요.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렝게티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사는 암사자 이야기를 동화로 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악당의 무게라는 책은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쓰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 뒷산이 배경이고 개가 주인공인데 제가 뒷산에도 많이 가봤고 개도 키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상상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세렝게티에 가서 동물들을 직접 제가 한번 보고 오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제가 아프리카까지 가기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너무 쓰고 싶어서 주변에다 하소연이랄까 의논이랄까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 작가 친구들이나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쓰고 싶은데 지금 세렝게티에 가기는 어렵고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사실 다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자는 우리나라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는 거였어요. 이게 안 된다. 인기가 없을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렝게티에 갔다 오지 않고 어떻게 쓰냐 못 쓴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랐던 게 여러분도 웹툰 보시거나 뭐 게임 같은 거 하시다 재밌는 거 있으면 친구한테 막 얘기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너도 해봐 막 이렇게.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암사자가 너무 재미있어서 사자가 너무 재미있어서 얘기를 해주고 싶고 얘기를 해주면 다른 사람도 재밌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보고 쓰면 더 좋긴 하겠지만 뭐 안 가봐서 못 쓰면 뭐 해리포터는 어떻게 쓰겠어요. 판타지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어렸을 때는 이것 때문에 이런 성격 때문에 야단도 많이 맞았는데 성격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뭘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분들 계시죠, 여기도. 그래서 여행 가가지고 만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너무 괴로워요. 그런 걸 딱 보는 순간 만지고 싶고 올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안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좌절이 됐는데 막 오히려 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걸 꼭 할 거야. 해서 본때를 보여줄 거야. 막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무엇보다 제 생각에는 사자가 너무 재미있어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사자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집에서 책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사자랑 세렝게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자가 우리나라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된 자료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고 또 그 영어 자료나 이런 걸 옮기는 과정에서 좀 틀리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서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영어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영어로 사자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다시 하기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던 와중에 좀 행운의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여행을 가게 됐고 세렝게티에도 들렀다가 돌아왔는데 세렝게티에 다녀왔으니까 이제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렝게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와 동시에 제가 너무 찾고 있는데 찾을 수 없었던 무언가를 친구가 딱 꺼내놨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는데요. 무슨 지도일까요? 세렝게티 지도인데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이거든요. 맞습니다.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앞뒷면이 되어 있고, 실제 지도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크니까 굉장히 큰 지도예요. 그리고 자세히 이제 실제 지도로 화질을 좋게 해서 실제 지도로 보면 뭐 강 이름도 적혀 있고 그때 사는 나무 이름이나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가 왜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냐면, 지금은 구글에서 세렝게티 지도 검색하면 이미지 결과로 이 지도가 나오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글자까지는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처음 완인을 쓸 때만 해도 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렝게티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를 보면 좀 더 이야기를 짜기가 쉬울 것 같았는데 지도를 구할 수가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던 와중에 이 지도가 짠 나타난 거예요. 끝으로 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려운 점이 남아 있었어요. 이름을 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사자 이름이고 완인이 1권에만 사자 이름이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동물 이름 지을 때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많이 짓죠. 그럼 머릿속으로 암사자를 떠올려 보세요. 누렁이? 이럴 순 없죠. 사자인데. 그쵸?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완인이가 여자 어린이니까 하늘이? 나래? 이것도 뭔가 안 어울리죠. 영어로도 지어봤어요. 레베카? 셀리? 이것도 뭔가 안 어울리고 어떤 이름을 붙여도 사자 이름 같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름을 못 지어서 시작을 못 하고 있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로 이름을 지었으니까 사자는 어디 말로 이름을 지으면 되겠다? 아프리카 말로 이름을 지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그 세렝게티 표지판에 있던 스와힐리어 있죠. 그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스와힐리어 단어 중에서 인물들의 성격과 어울리는 단어로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와니니에 나오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은 스와힐리어의 어떤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바로 맞히실 것 같은데 마디바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존경하는 어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쁜 사자한테 붙여주는 이름을 되게 고민했는데요.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사는 모든 동물들의 공통된 적이 누굴까요? 사람, 그쵸. 안타깝게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동물을 해쳐서 보호구역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무투는 무슨 뜻? 사람, 그쵸. 그 다음에 마디바가 이름을 붙여주면 말라이카한테는 무슨 이름을 줬을 것 같아요? 나의 천사. 그럼 와니니한테는요? 왜, 맞습니다. 와니니는 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들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왜 태어났니라는 뜻이라고.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나쁜 뜻은 아니에요. 마디바가 그렇게까지 나쁜 어른은 아니고요. 와니니는 어른들이 말하면 고분고분히 대답하지 않고 왜요 물어보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왜이고,
아산테 사나 이러면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아산테 아저씨는 작은 일도 굉장히 기뻐하니까 이런 이름이고, 잠보는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안녕 하는 인사말이에요. 많이 아시죠, 잠보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잠보가 친구를 잘 사귀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푸른 사자 와니니를 쓰게 됐어요. 그리고 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어린이 독자님들을 만나봤는데 여러 가지 질문과 의견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이 책은 끝이 안 났다. 뒤에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래서 2권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2권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세렝게티를 갔다 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권을 준비하면서 세렝게티에 갔었는데요. 멀어요. 정말 너무너무 멀어요. 우리나라에서 탄자니아까지 그 바로 한 번에 가는 비행기는 없고 중간에 갈아타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갔어요. 한국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까지 14시간을 갔고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시 4시간을 갔어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에서 자동차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둘러보는 여행을 사파리라고 하는데, 사파리는 그냥 일반 여행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없고 사파리 가이드랑 사파리 차를 타고 규칙에 따라서 여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공항에서 이렇게 가이드님을 만나가지고 사파리 차를 타고 갔는데, 사람이 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 지붕이 통째로 열리는 게 특징인데요. 이게 차 예뻐 보이라고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타고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니면 동물들이 그동안 인간의 차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자동차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와니니도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땅에 서면 동물이 사람을 뭘로 생각할까요? 맞아요. 사냥꾼으로 생각해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고 심지어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차에서 내리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 풀밭이 펼쳐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와니니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동물인데 누군지, 와니니에서 제일 앞에, 1권의 제일 앞에 버팔로. 그렇습니다. 버팔로들도 아주 많이 있고, 버팔로들은 저는 좀 무섭게 생겼을 줄 알았는데 무서워 보이진 않죠. 약간 그쵸. 네. 그리고 타조들도 아주 많았어요. 제가 세렝게티에 타조가 있다는 건 알아서 1권에서는 와니니가 타조알 먹고 이런 얘기를 넣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타조가 굉장히 존재감이 큰 동물이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데도 멀리서도 잘 보이고, 돌아다니다 갑자기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하면서 막 땅에 몸을 비비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행동이냐고 그랬더니 목욕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또 짝짓기 절이 되면 그렇게 춤을 추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굉장히 타조를 인상적으로 봐서 2권에서는 또 타조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기린도 물론 많았고, 네, 저 임팔라랑 가젤도 있고, 영양들도 있고, 또 얼룩말은 뭐 다들 아시죠. 그리고 얘가 누굴까요? 맞아요, 누예요, 누. 세렝게티에서 가장 사냥하기 쉬운 동물이어서 사자를 비롯한 모든 육식동물들이 얘 덕분에 편하게 먹고 살다가 누들이 떠나면 또 쫄쫄 굶게 되는 바로 그 누들입니다. 그리고 얘는 2권에서 세라가 제일 먼저 만났던 아주 작은 동물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딕딕이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키가 60cm밖에 안 돼서 정말 처음에 봤을 때 저는 그냥 국립공원에서 모형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았어요. 이러다가 이제 해지 무렵이 되면 돌아가야 해요. 여기 이제 해가 지면 사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관광객은 절대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경상북도만한 넓인데 하루 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나흘 동안 있었고, 오래 있는 분들은 열흘도 있고 뭐 일주일도 있고 보름도 있어요. 그래서 밤에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리조트랑 캠핑장이 있는데, 리조트는 그냥 뭐 우리 생각하는 리조트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캠핑장이 와 정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2권에서 처음에 세라가 캠핑장에서 마이샤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건데요. 캠핑장은 담장은 고사하고 울타리도 하나 없습니다. 그냥 풀밭에 이렇게 텐트 치고 캠핑장 팻말 딱 꽂으면 캠핑장이에요.
근데 그게 괜찮다고 해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간에 도시락을 먹는 휴게소인데 휴게소도 마찬가지로 울타리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키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완인이에서 완인이도 인간의 땅으로 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것처럼 동물들이 특히 육식동물들은 사냥당했던 기억 때문인지 저기가 인간의 땅이라고 한번 머릿속에 박히면 절대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는 하는데요. 네, 저는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캠핑장에서 자면. 왜냐하면 리조트도 밤에 창문 다 닫고 있어도 막 밤이 되면 사자 울음소리, 하이나 울음소리 이런 게 들리면 괜히 좀 창문 잘 닫혔나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랬는데 캠핑장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는 여기서 잘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이제 다시 나가서 동물들을 보는데 물론 사자도 많이 봤죠. 얘는 제가 처음 본 사자였는데 암사자 하나가 혼자서 뭔가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긴 여러 마리가 있는데 몇 마리 보이세요? 세 마리하고 저 앞에 또 있죠. 그쵸? 또 한 번은 가는데 사자 모습이 보이기 전에 소리가 으르렁대는 소리가 먼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무슨 일이었냐면 여기에 있었는데 찾으셨어요? 네, 더 가까이 가보니까 왜 으르렁대고 있었냐면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누가 잘못했어요? 수사자, 암사자? 오늘 누가 잘못했어요? 수사자가 잘못했죠. 표정에 써있죠. 뭔가 지금 되게 캥기는 얼굴로 사과하고 있고 이쪽은 사과를 받아도 화가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자는 고양이과 동물이어서 이게 감정도 풍부하고 표정도 잘 드러나는데 정말로 표정과 심지어 뒷모습에서도 약간 기분이 읽히더라고요. 이 부부싸움하는 커플을 비롯해서 여기 물가에 애기들하고 엄마가 있었는데 좀 크게 보면 자다깬 티나죠. 약간 부스스하고 암사자는 보면 저 눈동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는데 저분 지금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뭔가 이렇게 못마땅하다고 딱 써 있잖아요. 아마 새끼들하고 같이 있는데 저희가 너무 사진을 많이 찍고 그래서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간의 길 옆에 있는 풀숲에 여기 암사자 한 마리 있고 한 마리 이렇게 누워있고 여기 뒤에는 숫사자랑 새끼사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막 찍다 보니까 이 사자 무리가 여기에 있다면 같은 무리의 사자 두 마리는 여기서 낮잠을 안 자고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뭘 하고 있었냐면 자, 아기 사자 보이세요? 네, 여기 있죠. 저 아기 사자 앞에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고기. 맞아요. 저게 버팔로 뼈예요. 그래서 이 사자 무리가 지난밤에 버팔로 사냥에 성공해서 실컷 먹고 배부르게 자고 있는데 쟤만 지금 늑장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 먹고 일어났다가 한 입 먹고 엎드렸다가 한 입 먹고 딴 데 봤다 이러더라고요. 얘 때문에 지금 누가 고생이에요? 엄마 뒷모습 되게 피곤해 보이죠. 육아에 지친 엄마의 뒷모습이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네, 이렇게 차들이 모여있을 때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뭐가 있다. 그쵸?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다 중에서도 뭐일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제일 흥분해서 모여있을까요? 어떤 동물일 때? 사자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사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자였는데 한 13마리의 큰 무리였는데 이 사자 무리의 특징은 뭐였냐면 마치 사진 찍히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카메라 앞을 차례차례 지나가가지고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어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여기 보면 점박이 무늬가 있고 여기는 거의 없고 여기는 매끈하죠. 얘 암사자인데 한 살이 조금 넘은 그래서 완인이가 무리에서 쫓겨났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 숫사자는 이 갈기가 약간 미용실에서 커트 친 느낌이 딱 있잖아요. 지금 이거 여기 그쵸? 딱 커트 쳤을 때의 느낌이 있는데 미용실은 안 갔을 거고 갈기가 자라고 있는 숫사자라서 청소년 숫사니까 네 맞아요. 숫사자니까 잠보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 사자는 약간 청소년 암사자라서 2권에 나오는 와니니와 말라이카 정도 되고 3권에 가면 와니니와 말라이카가 이렇게 이제 다 자랐고요. 또 3권의 바라바라와 잠보처럼 이런 숫사자도 있었고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제 뭘 하냐면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딱 한눈에 봐도 커플이죠. 정말 얼마나 꽁냥꽁냥하게 데이트를 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 데이트하는 사자들을 찍을 때 제가 어디 있었냐면 차에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얘네가 데이트를 끝내고 딱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차 안에 있지만 사자 커플이 저를 향해서 오니까 간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창문을 다 닫으면 사진이 깨끗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 나갈 만큼만 남겨놓고 계속 사진을 찍었는데요. 너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찍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제 창문 아래까지 수사자가 와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비켰어요. 그 순간 이런 일이 생겼어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수사자가 여기에 털썩 앉으면서 우연히 꼬리가 휙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제 자리고 이게 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얼어붙어서 숨도 못 쉬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너무 놀라서 차 안에서 정말 다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아까 다른 사파리 차들이 있었잖아요. 그 차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를 찍고 우리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점점 그때서야 이제 막 후회를 했죠. 제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저 사자 꼬리가 제 다리에 떨어졌을 거고 오늘 그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럼 기회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치고 사자 꼬리를 만지는 걸 찍어볼까 하고 시도를 했는데 가이드님이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여기가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니까 절대 접촉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옛날부터 많이 들었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은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그렇죠. 잠도 안 자는 사자의 꼬리털은 또 더 안 돼요. 그래서 만지지는 못하고 이렇게 사진만 찍고 세렝게티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와니니에 나온 동물들을 거의 많이 보고 왔는데 여기 있긴 있어도 못 만나고 온 동물들이 있었는데 와니니 1권에서 총을 맞은 게 누구였죠? 아니 사자 말고 표범 그쵸. 그 다음에 코끼리랑 비슷한 동물 코끼리 하면 생각나는 다른 동물 없어요? 코뿔소. 그 다음에 3권에 새로 등장한 동물 들깨 맞아요. 이 셋은 있긴 있는데 못 보고 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셋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뭘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뭘 것 같아요? 야행성인 게 맞긴 맞는데 그것 때문에 못 본 건 아니고 이 셋은 다 멸종위기 동물이에요. 그래서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가다가 우연히 만날 확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표범은 인간들한테 이제 사냥을 많이 당해서 그렇고 코뿔소는 많이 들어보셨죠? 뿔 때문에 그렇고 아프리카 들깨는 다행이랄까요? 꼭 우리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네, 전염병 문제도 있고 뭐 아직까지 과학자들도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셋은 아주 심각한 멸종위기 동물이라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개체수가 적어서 이제 못 보고 세렝게티를 떠나서 돌아와서 이렇게 새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원래 있던 친구들하고 같이 이건 하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끝났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검은 땅까지 가는 걸로 푸른 사자 와니니 2권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읽으신 분들을 만나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야기가 안 끝난 것 같다. 그래서 검은 땅에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럼 한 권을 더 써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1권은 공부해서 썼고 2권은 세렝게티 갔다 왔었잖아요. 뭐가 더 좋은가 생각해보니까 갔다 오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렝게티에 가려고 제가 예약을 딱 하고 그러자마자 이렇게 됐어요.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세렝게티겠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만난 것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찾아보니까 저만 세렝게티 못 간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못 가게 됐죠. 그래서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세렝게티 쇼 라이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동영상이 이미 한 17개, 18개 올라와 있었는데 그 사파리 차를 타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관광객이 아니라 국립공원에서 직접 만든 거니까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찍어서 아주 신기한 장면까지 담은 걸로 재밌는 유튜브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 자막은 없고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뭐 재밌게 볼 수 있고 여기 어린이를 위한 신기한 동물 보여주는 코너도 있고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재밌는 유튜브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제가 갔던 곳도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건기가 끝날 무렵이라서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똑같은 장소인데 우기가 되니까 저렇게 바뀌었고, 이거 제가 가서 찍은 자칼인데 똑같은 장소에 또 자칼이 나와서 제 느낌에는 꼭 그때 그 자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반가워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이게 지금 완인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동물들이에요. 원래 있던 동물들에 다른 동물들을 더하고 또 원래 있던 사자들의 또 다른 사자를 더해서 푸른 사자 완인이 3권까지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빨리 끝냈는데 질문 있으신 분? 네, 먼저 드셨으니까. 선생님은 4번까지 낼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3권 안 읽으신 분도 3권 내용은 짐작할 수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3권이? 커플 탄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죠? 이제 아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완인에 나오는 사자들의 표로 한번 그려본 건데 여기에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완인이 무리에 아기들이 이제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도 태어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혹시 질문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완인이에 대해서 푸른 사자 완인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산테 아저씨에 대한 거였거든요. 아산테 아저씨는 왜 죽었냐고 누가 물어보시면 옆에 있는 분께서 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살려라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산테 아저씨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되게 당황했고 서운하셨다면 무조건 제가 잘못했어요. 생각이 짧았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살려보려고 2권에도 3권에도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산테 아저씨가 죽었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면 너무 막장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네, 어떤 친구들은 그래서 살리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건 안 돼. 저는 할 수 없는 거여서 그래도 아쉬워하시니까 생각해보니까 아산테라는 숫사자가 나올 수는 있겠더라고요. 완인이랑 말라이카가 딱 새끼를 낳았는데 숫사자가 태어난 거예요. 이름을 뭐로 지을까? 아산테로 지을 수 있잖아요. 아산테 아저씨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산테라는 숫사자도 나와서 좀 한번 활약을 했으면 좋겠고, 또 1, 2, 3권이 다 암사자 입장에서 썼으니까 숫사자 입장에서 사자 이야기가 있는 것도 재밌겠고, 또 계속 사자 입장에서만 썼으니까 쫓겨다니던 동물들은 기분이 어떨지 다른 동물 이야기도 좀 있으면 좋겠고 해서 완인이는 시리즈로 만들 생각이고요. 10권까지 낼 거고 내년에 4권과 5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재밌겠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완인이랑 같은 처지가 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요? 네. 저 얼마 전에도 그 질문을 받았거든요. 작가님이 완인이 같이 되면 마디바한테 돌아갈 거냐 아니면 모험을 떠날 거냐 했는데 여기 어른 독자님들께서는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마디바한테 돌아갈 거예요.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모험 같은 걸 떠날 체력이 안 되고 그냥 안전한 게 좋아요. 저는 무릎 꿇고 다 잘못했다고 돌아갈 건데요. 제가 완인이 같은 암사자라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잘 떠나는 사람이었고 좀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뭔가를 실수했을 때 있죠.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럴 때가 또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뭔가 내가 중요한 걸 깨닫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질문도 종종 하시거든요. 완인이 캐릭터 중에 저랑 제일 닮은 게 누구냐고. 저는 뭐 완인이라고도 하고 싶고 하다못해 마디바라고도 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말라이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성격도 되게 급하고 되게 감정적이고 막 그래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성급하게 판단했다 나중에 후회하는 적도 많은데 대신에 사과도 잘하고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잘해서 또 그래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완인이라면 저는 그냥 마디바 밑에서 조용히 살겠는데 제가 완인이처럼 또 지금 여기 와 있는 어린이 여러분처럼 그렇다면 저는 떠나죠. 더군다나 혼자도 아니고 그렇게 든든한 친구들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나는 또 사자인데 떠나보는 거죠. 그리고 또 상가원에서 치켜 아니 사자 나펜데가 나오는데 네네. 나펜데는 그 완인이 사자 우리 안 들어온다고 네. 하셨어요. 그 사자들이 이제 완인이나 마디바무리처럼 이렇게 무리지어서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동물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 그런 것처럼 동물들도 꼭 저 동물은 저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대로만 살진 않더라고요. 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 동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암사자 중에서도 가끔 무리에 속하지 않고 혼자 좀 다니는 암사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펜데를 그렇게 따로 빼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5권, 6권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안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자들하고는 좀 달리 자기답게 사는 또 특이한 사자들도 있어서 좀 그런 것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 똑같은 건 아니다 이런 거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시죠. 아니, 저희 아이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완인이가 너무 자기의 모습 같다고 네. 되게 막 그거에 되게 많이 감정을 이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만 듣다가 제가 이제 그 늦지막히 책을 읽게 네, 됐는데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작가님께서 리더의 관점으로 이렇게 책을 시작하실 네. 수도 있는데 네. 되게 약하고 네. 뭔가 내 안에 막 약한 그런 네. 모습의 독백들을 이렇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게 되게 좀 이렇게 인상적인 네.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님이 이런 어린 시절 혹시 겪으셨나? 네. 이런 이렇게 고민하고 네. 갈등하는 걸 어떻게 잘 알으셔가지고 쓰셨지? 이렇게 네. 궁금해서. 네. 가끔 완인이에 나오는 사자들의 캐릭터의 모델이 있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완인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완인이는 우리 모두가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나 어린이 여러분들도 가끔 솔직히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못난 것 같고 내가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잘 못할까 봐 자신이 좀 없어지고 계속 잘 못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버려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나 살면서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언제나 힘이 넘치지는 않고 사실 혼자 있을 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의심이 많이 되고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고 또 가끔은 내가 쓸모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사실은 내가 되게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기운이 나기도 하고 원래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주인공 이제 이게 동물 이야기니까 동물 이야기라는 건 어쨌든 자연을 배경으로 좀 더 뭐랄까요? 우리의 본래 마음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여서 그 주인공으로 완인이 같은 사자를 삼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모두 다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어린이들이 이런 마음에 좀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저는 지금도 읽었을 때 막 그런 얘기 쓸 때 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네. 그래서 그런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가진 완인이면서 그런 채로 좀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완인이를 응원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완인이 물에서 그 마이샤를 왜 넣었어요? 마이샤를 왜 넣었냐고요? 뭐랄까? 완인이랑 말라이카는 원래 같은 무리였는데 둘이 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족이었으니까 계속 가족이 된 거여서 그렇지 않은 사자도 같이 가족이 되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사자들이 꼭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어도 어떤 계기로 이렇게 무리지어서 살기도 하는 걸 봐서 꼭 그렇게만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다. 무리가 되는 건 아니다. 하고 싶어서
일부러 같은 무리에 있는 사자 말고 전혀 상관없는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선생님 작품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 그 매일매일 출근하듯이 꾸준히 쓰시는 스타일이신지 네. 아니면 작품 딱 네. 어떤 기한을 정하시고 네. 바짝 쓰시는지 네. 아, 어린 여러분 이거 만인이 정도면 한 권에 여러분 학교에 쓰는 원고지 있잖아요. 그걸로 몇 장 정도 될 것 같아요? 130장? 더. 한 500장 정도 돼요. 요 분량이면 500매 정도 되는데 이거를 몰아서 쓸 수는 없어요. 예, 몰아서 쓰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긴 이야기는 나눠서 써야 되고 제가 책이 좀 많아요. 책을 되게 많이 써가지고 저도 막 어떨 때 권수 막 이렇게 세봐야지 막 알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이라 꾸준히 좀 일을 하는 편입니다. 그냥 직장 다닌다는 느낌으로. 네. 그렇지만 조금씩 해야지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긴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사연 신청할 때도 같이 네. 썼는데 사실 이제 우리 아이는 9세인데 형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어주다 보니까 이 아이는 사실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아, 근데 1학년 때 제가 진짜 책을 좋아하는 마음 스스로 이렇게 책의 재미를 알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이 편지를 적어가 선물했더니 정말 제 소원이 이루어져가지고 정말요? 이 책을 너무 이 책을 네.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첨됐다고 또 이제 지인분께 오늘 여기 가서 촬영을 했더니 그분이 이제 작가 지망이어가지고 네네. 늘뭐 수업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작가님한테 이런 수업을 했다 네. 이런 얘기를 늘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또 작가님이시라고 아, 하시는 정말요? 거예요. 아, 네. 아, 이게 정말 이현 작가님하고 이게 되게 인연이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 이렇게 강연을 좀 많이 이렇게 또 해주시고 하면 네. 네. 이게 책을 또 좋아하지 않는 이런 친구들도 네. 또 좋아하는 계기가 네.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라 좀 그렇더라도 좀 시간 많이 네. 내서 네. 친구들 좀 많이 만나시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가 그렇게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아마 재밌게 읽지 않았을까 싶고요. 요즘 사람들이 보통 흔히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어린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책을 안 읽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어린이들 책 굉장히 많이 읽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출판 관계자를 제외하면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집단이 초등학생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도 많이 읽어요. 많이 읽고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은 학교에서 또 원작품 읽기로 책을 같이 읽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하고 우리 반 친구들하고 책 읽는 거를 정말 굉장히 그게 좋은 활동이고 굉장히 기쁘게 느끼고 있고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덕분에 원래 책을 안 읽었는데 나는 책을 읽게 됐다는 어린이들도 많고 해서 다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어린이랑 같이 읽으면 어린이들은 원래도 많이 읽고 있었지만 더 많이 읽게 되고 우리도 또 어른들도 또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게 아닐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책을 안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가 책을 안 읽는 거고 다 같이 지금 세계적으로도 책을 조금씩 덜 읽게 되고 있는 거라서 같이 읽게 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작가를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 목적. 아, 어려운데요. 목적이 뭘까요? 일단은 저는 읽고 쓰는 일이 좋아가지고, 즐겁게 하고 있고, 지금 저는 또 동화를 읽고 쓰니까 옛날부터 그 생각 했거든요. 제가 두 가지가 하나 꿈이 있었는데, 하나는 책을 읽다가 책에 빠져가지고 텔레비전이나 게임이나 뭔가 다른 거 하는 걸 까먹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어린이가 읽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된 다음에 나 어렸을 때 어떤 책을 읽었지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책을 쓰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어린이 시절에 작가가 되려면요. 어린이 시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기를 꾸준히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건 뭐 읽고 싶을 때 읽고 쓰고 싶을 때 쓰면 되고 이게 글을 딱 하나만 쓸 거면 상관없는데 작가는 되게 여러 가지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지금 사자 입장에서도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다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이게 작가가 되려면 다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오늘 재밌으셨어요? 네. 아, 정말 긴 시간 동안 학교 수업 시간보다 훨씬 길었잖아요. 그쵸? 네. 아니에요? 뿌듯하다. 네, 긴 시간 동안 열렬히 들어주시고 또 무엇보다 완인이를 재밌게 읽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언젠가 마스크 없이 또 우리가 만나는 날이 있기를 바라고 또 완인이 다음 건으로 또 다른 책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믿으면서 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